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복귀의사 리스트를 올렸다는 이유로 최근 구속당한 전공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료대란에서 의사를 본보기로 구속시킨 첫 사례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젊은 의사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모욕과 증오심을 심어주면 대체 누구 손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사분들의 시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저는 이게 과연 블랙리스트인가?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복귀 의사 리스트라고 칭하는데 과연 블랙리스트인가? 저는 이 점에 있어서도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분들이 그 리스트를 올려봤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들끼리 카톡 몇 번이면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이런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 의사들을 비난하는 의사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페이스북 글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자, 며칠 전에 아주 긴 글을 올리셨는데 일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공의들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나는 내 주변에서 단 한 명으로부터도 복귀 의사들에 대한 비판 의견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투쟁의 최전선에서 있는 전공의들의 일부는 복귀 의사들에 대해 투쟁 대우를 이탈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도 피치 못할 개인 사정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의료를 버티게 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환자들에게 마지막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의료농단 사태의 조기 해결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복귀 의사 리스트의 공개로 인해 의사들로부터 받을 피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전공의들을 이렇게 악마화하고 모욕을 안겨주는 것, 이게 정말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아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보는데, 자, 이에 대한 또 다른 의사분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주에서 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광조라는 분의 글인데, 이분 여러 재미난 책도 쓰시고 제가 이분의 페이스북 글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자, 이분이 한국 의료가 비가역적인 쇼크 상황에 돌입했다고 보는 근거라는 글에서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전공의, 의료 행위는 돈이나 강요로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걸 사명감, 책임감이라고 한다. 돈이 안 돼도 또 내 몸이 망가져도 매달리고 끝까지 목숨줄을 잡고 안 놓아주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발적인 의지다. 사실 의사도 돈만큼 근무 조건만큼만 하면 편하다. 아주 간단하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발 빼면 된다. 내 가족도 아니고 목숨 살려줘도 상 주고 돈 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의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악한다.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좋아지면 희열을 느낀다. 피를 뒤집어 써도 죽을 사람을 살린 맛은 마약만큼 중독성이 있다. 이걸 보통 바이탈뽕이라고 하죠. 자, 이건 통계에 나오지도 않고 CCTV에 나오지도 않는다. 명령으로도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현장의 의사만 알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사의 촉으로 또 집념으로 목숨을 건졌는지 모른다. 저는 이걸 살면서 많이 옆에서 봤습니다. 의사분들이 정말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 몇 시간 동안 아주 정말 사투에 가까운 이런 수술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거의 죽을 뻔한 환자를 살려내는 케이스 저는 가까이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의사분들은 참 대단하다. 이분들의 직업은 참 귀하게 대접해야 될 이런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료 대란에서 정말 너무나 이게 망가져 버렸죠. 좀 더 보시면 일단 아무리 힘들고 돈 적게 벌어도
흉부외과나 바이탈과를 전공하고 싶은 젊은 의사는 있었다. 그들이 이번 사태로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 바이탈과 전문의의 대가 끊긴다. 그래, 해봅시다. 일단 살려봅시다. 할 동기와 의욕을 깡그리 없애버렸다. 내가 왜? 가족도 아닌데 감옥 갈 일 있나? 이 의미는 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다. 법원이 권력자가, 사회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겠다는 뜻이다. 누가 욕하랴? 앞으로는 의사가 감옥 안 가고 욕 덜 먹고 돈 받은 만큼만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든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OECD 의료다. 정상화된다고 해야 하나? 박은 만큼 일한다. 준 만큼 요구해라. 예과 1년부터 레지던트 4년 차면 거의 10년 이상이다. 네, 한 명의 의사, 전문의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10년이 투자가 됩니다. 10년 이상 한국 의료를 담당할 다음 세대가 모두 상처 입고 좌절 중이다. 국민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하고 앞으로 건강 일선에서 뛰어야 할 젊은 세대의 마음에 상처와 복수심, 증오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까? 그들이 혼신을 다해 환자를 살리고 싶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없는 권력자의 어이없는 정책에 한심한 고집이다.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든 한번 살려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모든 리스크를 무릅쓰고 정말 환자 살리기에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의사를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젊은 의사들을 악마화한 결과는 결국 모든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공의 구속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병철 변호사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변호사님인데, 자, 이병철 변호사께서 이번 전공의 구속에 대해서 전공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더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속 전공의는 과연 유죄인가? 나는 서울대 1학년인 1984년 2학기 때 가두 시위를 나가 체포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죄, 교통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판사님은 나를 무죄 석방시켰다. 나의 논리는 판사님, 내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전두환 독재가 없다면 실정법 위반을 할 리 없고 판사님처럼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전두환의 5.18 광주 사태를 알리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 다수 시민들 교통을 방해했지만 저의 목적은 독재 타도, 민주화이니 나는 무죄입니다. 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고 신고한 시민들이 저를 빨갱이다, 처벌하라 라고 하지만 그분들 역시 전두환 독재에 세뇌되고 핍박받는 불쌍한 민중일 뿐입니다. 그분들도 민주화가 되면 자신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내가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과거 나의 주장이 형법 20조 정당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법 20조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 수준이면 설사 실정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된 전공의는 윤석열 의료농단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리 없고 목적 또한 의료 독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의료 독재에 항거하기 위함이다. 이름 등이 공개된 전공의는 과거 나 때문에 교통방해당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다. 이번 전공의를 구속시킨 판사는 1984년 무죄 판결했던 그 판사님보다 훨씬 형법, 나아가 헌법, 민주주의 공부가 덜 떨어진 판사 공무원, 판사 나부랭이에 불과하다. 판사 수준이 40년 전보다 못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수준처럼.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구속된 전공의 또 소환된 빅5 전공의 대표들을 말하죠. 소환된 전공의 대표들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청 높여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윤석열 정권을 질타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소극적이고 겁먹은 듯 위축된 모습이 겁이 많은 판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일수록 무죄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이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공의들 저도 좀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때 의대 교수님이 나서셔야죠. 본인들의 제자 아닙니까? 본인들이 제자가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되는 이런 케이스가 생겼는데 의대 교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